경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고.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오래됐고 이제 정리하려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이들은? 가족은? 이게 다 뭐였는데? 아이들은 너가 키우면 되지. 넌 강하잖아. 솔직히 난 이제 너랑 사는 거 숨 막혀. 당신 지금 미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은 없어. 그냥 이제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중에 고맙게 생각할지도 몰라. 넌 혼자서도 잘 살 사람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우리에게 큰 여운과 희망을 주는 사연이네요. 10년 전 남편이 젊은 여자 만나 우리 언니를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길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은 노인이 되어 폐지를 줍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청담동 도산공원 앞 그랜드 르블랑 호텔 주차장 입구에 한 대의 검정 벤틀리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구김 하나 없는 아이보리 코트를 입은 여성이 고요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귓가에 은은히 빛나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손목에 걸린 고급스러운 핸드백. 그녀는 명확한 걸음으로 호텔 로비로 향합니다. 윤경자, 올해 68, 지금은 프랜차이즈 식품 회사를 이끄는 대표이자 방송 강연까지 섭외되는 유명 CEO. 그러나 불과 10년 전 그녀는 고작 콩나물 한 움큼과 두부 한 조각만 남겨진 냉장고 앞에서 아이들 밥을 챙기지 못해 울던 완전 빈털터리 전업주부였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가장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날, 호텔 내 커피숍으로 향하던 중 경자 씨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길 건너편 폐지 더미 옆에서 이어카의 상자를 올리고 있는 초라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허리를 구부리고 있던 그 남자. 고개를 드는 순간 경자 씨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오세광. 그녀의 전 남편. 10년 전 30도 안 된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차없이 이혼을 통보했던 그 남자. 그는 더럽고 찢어진 패딩을 입은 채 길바닥에 떨어진 폐지 쪼가리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자 씨를 놀라게 한 건 그의 몰골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보는 그 눈빛 속 당당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자 씨의 뇌리에 10년 전 그날의 장면이 폭발하듯 되살아났습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사람 몇 살이야? 28, 너랑 달라. 너처럼 매일 집구석에서 쭈그리고 사는 여자랑은 달라.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그녀는 수세미를 움켜쥔 채 멈춰섰습니다. 세광 씨 지금 그게 농담 아니지? 농담 같냐? 난 숨 막혀. 결혼 30년 동안 당신은 내 엄마였을지 몰라도 내 여자는 아니었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경자 씨는 마루에 주저앉아 그대로 울었습니다. 딸아이 방에서 나온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 어디가?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에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카드 연체, 공과금 체납, 한밤중 물 한 병 사기 위해 거스름 돈을 헤아리던 날들,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아이와 나눠 먹으며 엄마는 배 안 고파라며 거짓말을 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진 그녀는 한강, 다리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눈물이 아닌 얼굴 전체가 얼어붙던 그 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어느 작은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깁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고 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댓글 아래 익명의 시청자들이 남긴 수십 개의 응원. 당신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빛날 수 있어요. 제발 버텨주세요. 저도 버텨보겠습니다. 구독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계좌번호 댓글에 달아주시면 지금 바로 20만 원 넣어놓겠습니다. 먼저 맛있는 것부터 드십시오.
그녀는 휴대폰을 껴안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버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때 그녀의 등을 다시 한번 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을 하던 콜롬비아 여성 라미레스. 우연히 경자 씨의 눈물을 본 그녀는 자신이 쓰던 작은 음식 가판대와 한국어로 정리해 놓은 장사 노하우 노트를 건넸습니다. 나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이곳에 왔어요. 당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경자 씨의 재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라미레스가 물려준 손수레에 그녀가 직접 만든 김치볶음과 콩나물 무침 몇 가지를 담아 청계천 인근 직장인 골목을 돌며 파는 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 없이 떨며 길을 돌았고 겨울이면 장갑 낀 손으로 거스름돈을 집으면서도 손가락이 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노트를 펴고 어떤 메뉴가 가장 잘 팔렸는지 어떤 손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매출을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김치전 좋아하는 젊은 남자. 점심시간 12시 20분쯤 재등장 추운 날엔 따뜻한 국물 찾음. 미역국 계란국 반응 좋음. 그런 식으로 장사를 연구했고 음식을 과학처럼 다뤘습니다. 3년 뒤 그녀는 뒷골목에 조그마한 반찬 가게를 냈고 입소문을 타며 동네 어르신들에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술술 풀리진 않았습니다. 4년 차 믿었던 거래처 사장에게 납품 사기를 당해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었고 카드론까지 끌어다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가게 앞에 앉아 그만해야 하나 처음으로 다시 한강이 떠올랐던 날 그녀는 그때 받은 유튜브 댓글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나도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 댓글 하나가 그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배송 시장을 배워서 포장 반찬 택배 브랜드를 시작했고 손편지를 한 장씩 넣어 보내며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블로그, 인스타, 방송까지 입소문이 퍼졌고 5년 만에 프랜차이즈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전국 300개 지점을 가진 브랜드의 회장이자 수천 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을 라미레스가 남긴 손수레와 어느 유튜브 채널의 댓글 한 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마치 얼음장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한 손에는 핸드백, 다른 손에는 호텔 주차권이 들려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 리어카 옆에 있는 한 남자, 구부정한 어깨, 너덜너덜한 점퍼, 찢어진 운동화의 폐지를 한 줌 들어 올리며 숨을 몰아쉬던 그 모습, 눈을 찌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세광 씨는 예전에 얼마나 멀끔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리가 없지.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눈빛, 얼굴 윤곽, 입가의 주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세광.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 자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사람. 경자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의 남자와 기억 속의 남자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맞다고? 말도 안 돼 저렇게 무너질 정도로 어려웠던 거야? 경자 씨는 믿기지 않는 충격과 함께 말 못할 안타까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는데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웃고 여행 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눈가가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그를 미워했었지만 그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연민이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 가여운 감정,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나도 죽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버텼을까. 순간 그의 몰골이 그저 원수 같았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처럼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던 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듣구부정한 허리로 그녀 앞에 서서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늙었네. 오랜만에 보니까 괜히 반갑다. 경자 씨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깃에 붙은 먼지, 손등에 새겨진 주름 재킷 주머니에서 삐죽 튀어나온 철 진한 전단지, 무너져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말투만은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과거가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날 그는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해야 했던 일이야. 난 이제 제대로 된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 경자 씨는 부엌에 기대어 섰고 손엔 식기 닦던 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여행 가방, 그 위에 그녀가 직접 다려준 셔츠가 접혀 있었고 옆에는 30도 안 된 젊은 여자와의 커플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운동화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 딸 같은 여자랑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꼴로 살아야 할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강하잖아. 내 인생 알아서 잘 살겠지. 자신은 어디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단 하루라도 편히 잠든 날이 있었는지, 아이들 간식 하나 살 돈이 없어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빵을 몰래 집어든 날이 어제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광의 시선에서 눈을 뗀 채 다시 호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망가졌지만, 깨닫지 못했고 나는 망가졌지만 끝까지 싸웠다. 나는 무너졌지만 고통을 껴안고 일어났다.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등뼈를 타고 스며들던 날, 윤경자 씨는 서울 한강대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47분,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조명은 바람에 흔들리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회색 코트 속에 손을 넣은 채 난간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강물, 잔잔한 파도, 그리고 깊은 침묵. 눈을 감으면 그동안 쌓였던 고통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린 딸이 말없이 울던 그날 밤, 수돗물로 끓인 라면을 셋이 나눠 먹던 순간, 비톡촉 문자, 찢어진 슬리퍼, 쓰레기 봉투를 열어 유통기한 지난 식빵을 꺼내던 날,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엄마, 이거 사줘라며 과자 봉지를 들던 아이를 뒤로 밀어내고 울음을 참았던 그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많이 참았다.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겠지. 그때 휴대폰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배터리는 2%. 인터넷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처럼 언제부턴가 밤마다 틀어놓던 어느 소규모 유튜브 채널 영상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댓글 창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적었습니다. 전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지금은 단돈만 원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댓글이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남긴 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그녀가 남긴 댓글 아래 누군가가 단 첫 번째 댓글이 떠 있었습니다. 살아주세요. 당신은 지금 무너졌을 뿐이지 망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을 보고 싶어요. 또 하나의 알림. 당신 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명. 저도 그랬어요. 댓글 달기 전까지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언젠가 따뜻한 날이 와요. 같이 기다려보자고요. 지금 계좌번호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가진 게 얼마 없어. 지금 20만 원 보내드릴게요. 일단 맛있는 거 드십시오. 경자 씨는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숨을 내쉬며 몸을 작게 떨며 그 자리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녀를 살린 건 아무도 몰랐던 댓글 3줄, 익명의 누군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살아보기로 했고 처음엔 지하철 역사 및 김밥 좌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콜롬비아 여인 라미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고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납니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나를 살려준 사람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유튜브 구독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생명을 끌어올렸고 나는 살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역 뒤편 골목 어귀 윤경자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낡은 건물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째 김밥 좌파는 손님도 없고 배달은 연체되고 조금 남은 재료는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의 그날 이후 살아보자고 결심은 했지만 현실은 살아내기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2,300원이 전부인 지갑을 보며 조용히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또 한 개인가? 오늘은 뭘 먹지? 아니, 굶어야겠지. 그 순간 경자 씨 앞에 누군가 검은 그림자처럼 앉았습니다. 낯선 얼굴, 짙은 피부, 살짝 주름진 눈과 다 꺼져가는 눈빛.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에는 따뜻한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며칠째 그 자리에 있어요. 나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라우라 라미레스. 콜롬비아 출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들어와 식당 뒷주방과 청소일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여자. 말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혼자예요. 남편 아들 다 총 맞고 죽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보자기를 경자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따뜻한 사탕수수 차 한 병, 비닐에 싼 아레파라는 옥수수 빵, 그리고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장사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못해요. 당신 할 수 있어요. 경자 씨는 그 물건들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받아도 미안해서 거절해왔던 그녀.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물건들이 먹을 것이 아니라 숨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미레스는 경자 씨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일어나야 해요. 우리 둘 다 살아야 해요. 그 말은 누구의 훈계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무너짐을 가진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말, 같은 뿌리의 절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자 씨는 라미레스가 준 레시피를 바탕으로 지하철 역사 아래 작은 세계 음식 노점을 열었습니다. 한국식 김밥과 함께 콜롬비아식 아레파도 함께 팔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삶에서 온 맛이에요. 먹으면 힘이 나요. 그날 나를 다시 일으킨 건명품도 기회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마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 나라에서 온 여인의 손, 그 따뜻한 손이 내 등에 닿던 순간 나는 처음으로 죽지 않고 살고 싶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 신설동 지하철 역사 아래 작고 투박한 좌판 위에도 나라의 음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밥과 아레파,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윤경자 씨는 하루 14시간 동안 김을 말고 옥수수 반죽을 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에 파는 수는 15개, 20개, 어느 날은 겨우 8개. 하지만 단 한 명의 손님에게도 그녀는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건 콜롬비아에서 온 빵이에요. 어떤 날은 이 빵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작은 노점은 하루하루 그저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근처에서 달강정 노점을 운영하던 60대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혹시 장사 좀 도와줄 생각 있어요? 내 사촌 동생이 대학 가는데 거기 자리 하나 비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어요? 경자 씨는 망설였지만 내 자리를 늘려보자는 욕심 하나로 사촌 동생의 이름으로 보증금 일부를 넣고 함께 소형 분식 가게를 열게 됩니다. 라미레스가 만들어준 메뉴 노트에 따라 새로운 도시락 메뉴와 세계 간식을 결합했고 초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촌 동생이라는 여인은 경자 씨가 모은 400만 원의 공동 자금과 초기 수익 일부를 들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자 씨는 전기세,
가스비, 밀린 재료비까지 혼자서 떠안게 되었고 식당 앞마당에 앉아 바닥에 흘러내린 쌀가루를 맨손으로 긁어 모으며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지? 왜 난 다시 시작하면 또 무너지고 그냥 좀 살게 해주면 안 돼요. 제발. 그녀는 조용히 라미레스가 줬던 빛바랜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끝 페이지, 라미레스의 필체로 쓰인 어눌한 한국어 문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사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 마음 먹고 살아요. 마음 포기하면 장사도 죽어요. 그날 밤 경자 씨는 혼자서 새로운 메뉴판을 손글씨로 다시 썼습니다. 정성김밥, 라미레스 아레파, 사람 살리는 된장국, 힘나는 수수차.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 그녀는 매장 앞에 놓인 작은 손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음식 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사 가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못해서 대신 손편지 남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볼게요. 그 순간 경자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걸 라미레스에게 받았던 그 차, 그 손, 그 노트의 무게처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SNS를 시작했고 블로그에 자신이 받은 편지들과 메뉴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블로거들이 소개했고 사람 살리는 분식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경자 씨 브랜드 따스한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공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계속 배신당했고 돈도 신뢰도 체력도 잃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을 잃지만 않으면 손님은 돌아왔고 다시 누군가 나를 믿어주었다. 결국 장사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였으니까. 따스한 마음. 윤경자 씨의 작은 분식 브랜드는 전국 100개 지점이 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가맹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손글씨 메뉴판, 손님에게 매일 한 줄의 손편지. 그 규칙 하나만 지키면 어떤 누구라도 가맹할 수 있었습니다. 경자의 이름은 점점 언론에도 방송에도 알려졌고 희망을 요리하는 여자 댓글 하나로 인생을 뒤집은 CEO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강 공원 근처에서 열린 소외 계층 일자리 박람회 애경자 씨가 초청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단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꺼냈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를 살려준 건 돈도 아니고 누군가의 댓글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제 목숨줄이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제 등을 밀어줬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성공은 사실 그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관중석에서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남자가 경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몰골은 여전했습니다. 더 야위었고 눈빛엔 힘이 없었지만 입술 끝엔 여전히 익숙한 웃음을 걸고 있었습니다. 오세광, 그는 한 손엔 쇼핑백, 한 손엔 종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자야, 나 요즘 너 방송에 자주 나오더라. 그거 보니까 괜히 반갑더라. 나 있잖아, 너 도와주려고 온 거야. 경자 씨는 그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뭘 도와줘? 그는 쇼핑백에서 손때 묻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새로 차리려는 식당 계획서, 추억의 반찬, 브랜드 기획안, 그리고 오세광 윤경자 공동대표라는 로고 시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너랑 나같이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서. 어차피 너 혼자 바쁘잖아. 이젠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 필요하지 않아? 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꺼내 들고 천천히 살펴보다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광 씨, 이 노트 나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전에 당신 나 떠나기 전에도 뭔가 대단한 사업 구상하고 있었지. 그때도 같이 하자고 말했지. 근데 그땐 내가 무릎 꿇었었고 지금은 내가 안 해. 오세광은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에 날 수 없는 초조함과 억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지금은 진짜 너 도와주려고 온 거야. 경자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면 내가 무너졌을 때 나타났어야지. 내가 죽으려던 날, 내가 울면서 라면을 나눠 먹던 날, 내가 김밥을 말고 쓰러졌던 그날들의 당신은 없었어. 근데 지금 왜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나타난 거야? 오세광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얼굴 보러 온 거라고 생각해. 그럼 되잖아. 경자 씨는 조용히 한 발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 난 당신이 떠났던 그날 이후로 당신이란 사람을 내 마음에서 이미 떠나보냈거든. 사람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누군가를 보지 않는다. 그때 내가 무릎 꿇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무릎 꿇던 날들이 날 여기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이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어느 봄날, 윤경자 씨는 강릉 바닷가에 위치한 신설 가맹점의 개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브랜드 따스한 마음은 이제 300호점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앞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지만 첫 가맹을 시작한 점주는 반드시 그녀가 직접 만나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문을 연 매장은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수면 부족과 피로,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비쳐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남았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직접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자 씨는 강릉 매장에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점주와 함께 일했습니다. 매장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된장국은 특별히 더 맛있어요. 한 번만 맛보시고 가세요. 사람들은 TV에 나온 분 아니세요? 하며 놀랐고 경자 씨의 얼굴은 그 자체로 브랜드였기에 하루하루 손님은 눈에 띄게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매장의 테이블마다 손편지를 직접 놓고 SNS 사진도 찍어주고 주방 정리까지 함께하며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개업 5일째 되던 날 매출은 첫날보다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경자 씨는 마지막 날 점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며칠 뒤 경자 씨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방 속에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라미레스가 건네준 노트. 이미 해져 있는 종이 위에 그녀는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내가 받았던 구독자 한 줄, 라미레스의 손 그 아래파에 옮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넘겨줄 차례입니다. 며칠 뒤 경자 씨는 라미레스의 옛 주소로 소포를 하나 보냈습니다. 받는 이 라우라 라미레스. 박스 안에는 따스한 마음, 명예 1호 점주 중 수제 아레파 믹스, 그리고 손글씨로 적은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우라, 당신이 내 등을 밀어준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등을 밀고 있어요. 우리 둘 다 살아냈네요. 사랑해요. 당신의 윤경자.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한 소녀가 작은 김밥 가게에서 아이 손님에게 무료 된장국을 내어줍니다. 그 가게 간판엔 따스한 마음 301호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마음을 누군가의 숨으로 데워주는 곳입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손을 건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지금 고단한 삶 위에 서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참 따뜻한 사연이고 눈물겨운 사연이네요. 우리 경자 씨에게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